급했어. 몇 쪽? 26쪽에 26쪽에 4-1 요거요. 자, 요거요. 다음 이것과 요것의 공통근을 가질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에 대해서 구하여라. 공통근을 갖는다. 자, 인수분해를 우선 해야 되잖아요.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가 A-1이랑 1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A가 남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이 하나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X의 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3이랑 A로 되는데 마이너스가 앞에 있죠 지금? 둘 다 마이너스여야 돼. 이것도 이해돼요? 네, 그래서 얘는 X의 값이 하나는 3이고 X의 값이 하나는 A여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공통근이 가질 때 모든 상수 A 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우선 공통근을 가지려면 X가 3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공통근을 가지려면. 그럼 얘가 3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A가 3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지 X가 3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개 더하래잖아요. 1번이죠.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공통분. 근데 이미 얘랑 얘가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경우를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이 2번입니다. 2번이요? 2번이요? 또 있어? 아, 얘랑 얘랑 같을 수도 있구나. 요거 안 했네요. 네. 얘가 공통분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를 안 했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A가 되니까, 네, 2A가, 네, 1이어서 A가 2분의 1이 또 있네요. 그래서 얘한테 2분의 1 해주니까 1번이 아니네. 네. 2번이 답이네요. 네. 25쪽에 2-1번이요? 25쪽에 2-1번. 자, 이 그래프가 처음 얘를 지난다 그러니까 대입하라는 얘기죠. 네,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쓰면 3a-a제곱이 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18. 그래서 다 넘기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8.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네, 지금 6이랑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A가 하나는 마이너스 6이고 A가 하나는 3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보면 얘 가지고 1차 함수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1차 함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지금 얘를 첫 번째라고 생각하신다면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18이면 이게 1번 선이 돼야 되는 거죠. 4사분면을 지났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 기울기가 음수이면 A가 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이렇게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지나서 네. 답은 3 이렇게 됩니다. 5-2번이요. 5-2번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의 합. 네. 해가 모두 유리수가 되는데요. 근해 공식에 대입하셔야 돼요. 근해 공식에 대입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2분의 6 플러스 근해 공식에 대입한다니까.
근해 공식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2분의 음. 마이너스 설마 디비전 마이너스 4이지. 자, 그럼 뭐예요? 2분의가 맞아요? 4분의 네. 마이너스 1 설마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4. 아니다. 저기 A 플러스 3이었구나. 잘못 봤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3. 자, 2도 있었네? 잘못 썼죠? 네.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지금 자연수 A의 값의 합이라 그랬으니까 요 안에 있는 걸 정리를 했을 때 네, 유리수가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안에 있는 거 정리를 하면 예, 1 마이너스 8A 플러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8A 플러스 25가 됐어요. 네. 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우선 밖으로 꺼내줘야 되겠죠. 네. 얘가 지금 루트가 돼 있는 애니까. 자, 뭐 들어가야 돼요? A는 뭐라고 나왔어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자, A에 뭐부터 넣을 수 있어요? 1부터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7 안 되죠. 네. 네. 2 넣으면요. 9에서 네. A가 2면 네. 되겠죠? 네. 3 넣으면요. 1 네.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더 넣을 수가 없죠. 그 다음부터 음수잖아요. 네. 그럼 얘랑 더한 거니까 네. 2번이 3이죠. 대입해서 찾는 게 맞는 네,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건데. 이렇게 얘기해. 나 네가 질문 안 하면 나 오늘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질문 안 해서 많이 얘기해. 31쪽에 14? 네, 자 14 먼저 또 해봅시다. 자, 이거의 해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 자, 이거 완전 제곱식 할 수 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고 넘기면 이 상태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 해가 모두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꺼내줘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랬을 때 정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가 뭐냐 그랬으니까 당연히 3이죠. 3이 들어가야지 3으로 나오잖아요. 오케이? 뭐가 쉬운 문제였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는 제곱근 이거 바꾸는 거 잘 못해요? 완전 제곱식에서?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 못 바꾸면은 힘들 텐데. 바꾸는 거 그럼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그냥 식으로 나와 있어도? 아니야. 27번이 어딨냐? 몇 페이지? 17번. 어? 17번. 17번? 이거야? 두근 사이의 정수의 개수 그랬는데 이거 큰해 공식 넣어야 되잖아요. 큰해 공식 넣었어요? 네. 뭐예요? x값 얘기해 주세요. 6분의 마이너스 1 루트 61? 네. 61?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얘 숫자가 이렇게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1이랑 6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1이었을 거야. 자, 루트 61 몇 정도 돼요? 1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루트 61 몇 정도 되죠? 7점.
7점 몇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7점 몇에서 1 뺐어. 6점 몇이죠. 6점 몇에서 6으로 나눴어. 그럼 몇이야? 1점 몇이겠지 얘는.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얘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7점 몇에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마이너스 8점 몇이 됐겠죠. 그래도 어차피 얘도 마이너스 1점 몇 xx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에 정수 뭐 있어요? 얘랑 얘 사이에 마이너스 1, 0, 1. 생기잖아요.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18번도 계산이 안 돼요. x에게서 상수항을 서로 바꿔서 풀었대요. 그럼 바꿔놔야죠.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a 그랬을 때 x가 4라 그랬으니까 이 식에다가 x는 4를 대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하면 16 더하기 4a 더하기 4a가 0이어서 a가 마이너스 2겠네요. 이건 이해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a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식이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거 근해 공식에 넣으면 답이잖아. 이제 A를 2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라고 안 하고? 방법은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하면 몇 번이 나올까요?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16 플러스 18 4번이 답이에요? 한 사람들만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고 뭐 특별하게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요. 네.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셨다 그러면 한 번씩 들어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페이지를 찾아서 뭐 설명할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죠. 요거는 우리가 이차 함수의 일반형 이렇게 얘기하고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요거를 이차 함수의 표준형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y가 있고 등호가 있고 x제곱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역할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A, B, C, P, Q가 하는 역할을 이제 전부 다 외우시면 되는 거고 자 우선 A가 하는 역할은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림이 항상 아래로 볼록하는 모양이 돼야 되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는 모양이 돼야 되고 절대값 A의 값이 숫자가 커질수록 그래프 모양이 뾰족해지고 절대값 A의 값이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ax제곱이라는 모양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모양의 그래프가 있을 거고 y는 a의 x-p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조합한 게 이 표준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a가 양수라면 그래프 모양이 자, 요 관계식의 특징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요 관계식의 특징은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래 이 표준형식에서 나온 거야.
요 표준 형식에서 나온 건데 이 P랑 이 Q의 자리가 0인 거야. 이 표준 형식에서. 그러니까 0이니까 쓸 필요가 없어서 PQ가 0이어서 그냥 AX 제곱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PQ가 하는 역할이 꼭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P가 하는 역할은 축의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X는 0이라고 쓰면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X는 0이면 이 선이 지금 X는 0이고, 자, 왼쪽 오른쪽이 그래프가 대칭이 되게 하는 가운데 선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이제 양수라고 한다면 얘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고. 자, 그럼 얘 기준으로 끝난 게 아니고 A가 음수였다면 이런 모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을 해야 돼. x가 0보다 작은 쪽, x가 0보다 큰 쪽, 이렇게 3등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축을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때 a가 양수일 때에는 네, x가 0보다 작은 쪽이 증가감소라고 외우셔야 돼요. a가 양수일 때 x가 0보다 큰 오른쪽은 축의 방정식보다 오른쪽은 증가라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이게 증가가 될 거고, 자, 이쪽에서는 이 점의 이동이 증가감소가 된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셔야 된다. 자,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워줘야지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옆에 있는 Q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Q가 하는 역할은 뭐랑 똑같냐면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하는 역할이랑 같다. b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랑, 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1차 함수에서 b가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네, y절편이랑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y는 ax 제곱이라는 관계식을 그렸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여기에 q의 값이 예를 들어 2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가장 대표로 움직이는 점은 꼭지점이죠. 그러니까 0,0이 있는 거에서 꼭지점이 y 값이 두 칸이 올라갔다는 의미인 거고, 플러스 2란 얘기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대표하는 점이어서 나머지 모든 점들도 다 두 칸씩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다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요식에서는 0,2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아서 x는 0이 되는 거고, 증가 감소도 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림이 옆으로 갔을 때 바뀌는 건 뭐만 바뀌는 거예요? 요식일 때. 요 자리가 x는 p 자리니까, 네, 여기 숫자가 들어간 만큼 네, 위치가 옆으로 이동하는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x가 0인 거에서 얘가 예를 들어 p가 3이다. 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식이 y는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었다면, 그러면은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y는 ax라는 포물선이 이상 ax 제곱이라는 이 상태가 있다면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옆으로 3칸이 움직였다는 얘기고, 그래서 옆으로 3칸 움직여서 다시 똑같은 폭의 포물선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축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는 3이 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x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 x가 3보다 작은 쪽이고 오른쪽에 x가 3보다 큰 쪽이다. 이거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p의 값이 정해졌을 때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좀 유의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얘랑 세 번째에 있는 얘를 합치면 이제 표준 형식이 되는 거고,
자, 표준 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지금 필요한 부분은 지금 뭐 앞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가지고는 그래프를 못 그린다. 왜냐하면 제일 밑이나 제일 위에 꼭지점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알아야 되고 꼭지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표준 형식뿐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그림 모양마다 꼭지점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는 0,0, 0,q, p,0, p,q 이런 식으로 네, 꼭지점을 전부 다 구하셔야 된다.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표준형에 대한 설명은 다 됐고요. 이제 필요한 설명은 여기 있는 B랑 C가 하는 역할. 네,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아까 Q가 하는 역할이 Y절편이라 그랬죠? 그거는 요식 모양일 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요식 모양일 때에는 이 C가 Y절편입니다. 네, 일반 형식일 때에는. 차이가 보이시죠? X가 없어요. 그죠? X가 없을 때에는 얘가 꼭지점 Q 값이 바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있을 때에는 그냥 얘가 Y절편이 되는 겁니다. 네, C가. 자, 그래서 C가 하는 역할은 Y절편이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하는 역할이 중요하죠. B가 하는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만드는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 요거에 대한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B가 0이면 그래프가 요 모양이 나오는 거야. X 개수가 없죠. B가 0이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B가 0일 때에는 네, Y축에 딱 중앙인 축의 방정식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B랑 A가 부호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림 모양이 오른쪽의 그림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A랑 B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왼쪽의 그림 모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자, 부호가 같다는 의미는 이걸 1번이라고 해놓을게. 1번 부호가 같다는 의미는 A랑 B를 곱했을 때 양수라는 의미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A, B의 부호가 다르다는 의미는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A랑 B를 곱했을 때 부호가 음수여야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해서 양수냐 곱해서 음수냐를 외워두셔도 되고, 아니면 1번은 A, B의 부호가 같은 거고 무조건, 2번은 A, B의 부호가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B가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이제 축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Y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AX 플러스 뭐 3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얘를 보고 우리는 대략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A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거고 Y절편이 여기죠. 0,4를 지나가게 될 거고, 얘랑 부호가 다르니까 오른쪽의 비중이 더 많아서 얘 대충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해봤고요. 자, 설명은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식구하는 방식. 네. 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관계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점을 꼭지점이랑 그냥 일반 점을 하나 알고 있으면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표준 형식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꼭지점이 2,4고 그냥 점이 뭐라고 할까? 3,7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러면은 얘가 PQ고 얘가 XY이기 때문에 PQ, XY 다 대입하면 A만 남거든요. 네. 그러니까 A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고,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미 PQ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 PQ만 알면 우리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축의 방정식 하나랑 일반 점 2개 있어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표준 형식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고,
한마디로 뭐 꼭지점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표준 형식을 쓰셔야 되는 거죠. 추계방정식 자체가 꼭지점의 P값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표준 형식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를 1번을 먼저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 3번을 XY에 한 번씩 대입하셔서 연립방정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은 자연스럽게 A, P, Q를 구해서 당연히 다시 식을 만들 수 있다. 이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만 3개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는 무조건 일반 형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셔야 된다. 네, 이 형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하나의 점은 무조건 y절편을 가리켜준다. y절편을 안 가리켜주면은 고등과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y절편을 여기 중학교 과정에서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까지 안 배워서. 자,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자, 점 3개인데 x절편 2개랑 일반점 하나 알려줬을 때에는 절편 형식에다 대입하는 거다. 자, 그래서 x절편의 값을 여기 있는 알파 베타의 부호반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x절편이 하나는 뭐 1,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그냥 하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하나 그냥 베타가 되는 거여서 여기다가 1이랑 마이너스 5를 대입하시면 끝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점 하나를 xy에 대입하면 또 a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a 구한 다음에 전개하시면 그냥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 4가지 방식의 유형을 알아주셔야지 이따가 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라는 거 정도가 이제 그냥 개념이에요. 이 정도가. 풀다 보면 이제 계산이나 하는 방식, 표준형 바꾸는 방식도 아셔야 되는 거죠. 표준형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y는 이렇게 쓰면은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 표준형 바꿀 수 있어?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8x 우선 이 상태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누기 2하고 제곱하죠. 그럼 몇이야? 16하고 바로 빼죠. 그리고 2분의 1에 x 플러스 4의 제곱이 요거 인수분해 한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러면 뭐 거의 대부분 할 수 있죠. 뭐 설명은 요 정도까지. 42쪽 42쪽에 4-1 이거야.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고요. 응?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에요. 여기가 36도고 72도고, 그죠? 작으면 형극형 BCD하고 ABC. 그래서 뭐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AB가 여기가 X니까요. 네. 식을 X 대 3은 3 대 지금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3이지 않을까? 이게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9여서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당연히 이거를 근해 공식에 두면 되잖아. 그래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36,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자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거기에서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AB의 길이니까 이 루트 45가 지금 몇인지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루트 45는 몇 정도 돼요? 6점 몇이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분의 3 플러스 3루트 5가 답이다. 오케이? 왜 아직도 35쪽이냐? 근데 35쪽에 11? x제곱의 개수가 1이 2차 방식을 지하니가 푸는데 지혜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걸 얻었다. 자,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랬으니까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공식 기억나요?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제가 x의 개수 잘못 봤다는 얘기는 두근의 합을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두근의 곱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얘랑 얘랑 곱한 거죠. 마이너스 6. 이게 두근의 곱이고요. 얘는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두근의 합을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죠. 그럼 식을 쓸 때에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요 자리가 합자리야. 그리고 요 자리가 곱자리고 관계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입하시면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원래 처음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 형태를 잘 알고 합곱을 이렇게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